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이 초청받은 해외 인사들이 줄줄이 방북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안방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정작 손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자, 누가 초대됐고 누가 안 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흘러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거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뭐 중국 인사라든지 러시아 고위급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채 어쨌든 우방국들의 이름이 한두 명씩은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게 뭐 현직이라든지 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어서 이번 열병식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괜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걱정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안 오면 이것도 아오지 탄광 가는 거 아니에요? 해외 공관들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상납해라, 돈 내라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 유명 인사까지 초청하지 못한다면 해외 이 체류직 공관 근무 근로자들은 아마 정말 파리 목숨이라 탈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정도라고. 걱정까지? 그럴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70년에 초청받은 인사는 이 정도가 지금 대충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현직 아니고 전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산당 서열 12위. 뭐 12위가 낮은 건 아니지만 얼굴까지 지금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레오폴도 산트라 파리아스 혁명 무력부 부장 쿠바 사람도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이탈리아 상원은 아예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니들 행사에 가서 자리를 빛내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건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중국까지 지금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고 그나마 러시아가 조금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 아닌가 싶은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고위급이 간답니까? 아직까지 그 중국에서도 고위급 인사 간다는 얘기가 없는데 한 장관급이 혹시라도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 열병식에 최용희가 갔기 때문에 아예 안 보내긴 그렇고 누군가를 한 명은 보낼 텐데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 정도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북한의 무력 도발,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 관료가 갔는데 바로 다음 날 아니면 그날 미사일을 쏘면 완전 중국 체면이 구겨지게 되잖아요. 시진핑 얼굴에 완전히 그 침을 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보내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 열병식 때도 그때 김정은 오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랬죠. 다른 사람이 물론 갔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누구는 올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급을 갖고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고위급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냥 체면 칠해할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결국엔 이 열병식이 뭐 국내 잔치로 끝나버린다면 북한으로서도 얻으려고 했던 성과 이런 것들은 좀 얻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 중국의 열병식을 봤기 때문에 정말 중국 김정은 집권 이후 아버지 탈상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행사지 않습니까? 지금 평양 시내 곳곳에 마천루가 들어서고 각종 그 경기장이나 위락시설 공항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민들한테 보여줘 봐야 인민들은 활용도 할 수 없는 그 경제력이거든요. 이런 면에선 김정은의 아마 체면이 많이 구겨지지 않을까. 어쨌든 그 천안문, 태남문 막루에는 유명 인사들이 올라와서 손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김정은 옆에 북한 사람들만 쭉 있으면 그게 아마 세계에 아마 생중계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높은 사람들 오면 생중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높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생중계는커녕 녹화 중계 아니면 다음 날 이렇게 방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뭐 행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 상납금도 뭐 엄청 많이 내라고 한다. 그래서 자유공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현금으로 월급 100% 준다고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뜯어가는 보너스는 100% 주는데 그 이전에 2배를 뜯어갔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창건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상납해라. 근데 월급에 그게 2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 불만들이 많으니까 반을 돌려준 거죠. 무슨 피백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반을 돌려줬다. 해외 공간에서는 무슨 놈의 상납금이 이렇게 많아. 이러다 내래 탈북자 돼갔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북한 분위기 뭐 심상치가 않고 지금 뭐 핵 개발 또 실험 그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을 다 한다 이렇게 지금 예고까지 돼 있어서 긴장이 되고 있는데 열병식이 제대로 치러질지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봐야겠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미사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미사일이 사거리가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거리 제일 긴 거는 이제 500km짜리입니다. 기존에 게 기존에도 원래 사실은 10년 넘게 300km의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예.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었지만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이걸 이제 늘려놨거든요. 네. 이제 800km짜리를 언제 개발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기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17년 내후년쯤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00km면 굉장히 긴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300km였다. 네. 기존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서에서 쏘면 네. 동해 정도가 닿을 정도의 거리였는데 이제는 800km가 되면요. 사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주에서 신의주까지도 닿고요. 그러네요. 예. 포항에서 예. 이 함경부터 끝까지도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 중부 정도 지역에 쏘면요. 이 중국과도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좀 예민해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일본 도쿄까지도 직선거리로 800km 이내에 들기 때문에 예. 해외 주변국들이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면 시험 발사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500km 시험 발사를 했던 태안에 있는 여기서 훈련장에서 한번 쏘면 네. 이게 어디로 탄두가 떨어질지가 관심인데 현재 군에서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800km 정도면 2여도 정도. 2여도 상의 공해상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2여도는 지금 중국과의 이 공해상 분쟁이 그래요, 있을 수 있는 맞아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발끈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험 과정에서도 조금 마찰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미사일 기술이 우리보다 발전해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북한의 뭐 전략 무기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북한은 미사일을 다양하게 뭐 100km짜리부터 1000km 또 10,000km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건 사실 그 다른 나라 미국이나 서방국들에 대한 무력 시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적국에 뭐 남한이나 우리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3에서 500 또는 1000km 이내에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8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이 니네가 뭐 속된 말로 까불면 예. 우리도 언제 얼마든지 너희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어떤 억제력을 한번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런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탄두 중량도 1톤이나 되면은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